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29회입니다. 벌써 229회예요, 교수님. 229회 우리 홍 박사하고 229회 들어갔네 벌써. 네. 오늘 제목은요. 네. 저 광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주 오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치동 주부 살인 사건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리는 사건이에요. 네. 이게 발생한 거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 예. 오래됐네요. 그죠? 그래도 이것도 꽤 됐죠. 2007년 10월 12일 예.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13시 15분경에 제가 자꾸 또 이건 뭐 초창기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이 경찰에서 또 아니면 법정에서는 전부 다 24시진법을 써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밤 10시면 22시라고 쓰고 자정은 땡땡 00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24시진법을 쓰는데 또 이제 가끔 우리 댓글 들어오는 구독자님들이 아니 오후 2시 오전 몇 시 이렇게 쓰면 좋을 걸 그 구태여 20시 뭐 21시 뭐 13시 이렇게 쓰냐고 얘기하시는데 사법체계 저 재판정에서도 그렇고요. 이 맞아요. 법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24시진법을 쓴다. 맞아요. 예.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새벽 2시인지 낮 오후 2시인지. 2시인지. 물론 뭐 앞에다 오전 오후 붙이지만 그냥 이게 14시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들을 그러면 수 오후 있잖아요. 2시고 예. 02시 하면 그냥 새벽 2시고. 새벽 2시고. 예. 요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날 예. 13시 15분경에 네. 또 여기서 이제 금요일 날 그거 구태여 왜 찾아? 그러게요. 또 토요일 날 요일은 또 구태여 왜?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사건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이것까지 저희가 하는 거. 심지어는 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쓰는 것처럼 음력 매치 몇 월 매치들 쓰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범죄 통계내는데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맞아요. 요일별, 시기별, 시간별, 장소별 맞아요. 이거 그 범죄 분석할 때 다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비교적 정확하게 길게 쓴다.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이런 거 안 쓰겠지만 못 찾죠. 이건 이거 전문가들이 어떻게 찾아요?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광주시 북구에 있는 오치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 네네. 2층입니다. 2층.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집에 딸이 학교 갔다 돌아왔어요. 13세 된 딸이 네. 13살 먹은 딸이 이제 와서 뺑 눌러 벨. 띵동. 띵동 눌렀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 예. 계속 해도 안 나오니까 에이 지금 문 좀 열어주지 없나 봐. 자나? 그래서 가방에서 뒤적뒤적 하고 이제 열쇠를 꺼냈어. 네. 그래서 열쇠를 열고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간 겁니다. 학교 갔다 온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 13살 때 예. 한참 먹을 때니까. 배가 고파서 먼저 일단 들어가자마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 방이 있어. 거기다 가방 집어던지고 예. 부엌으로 이제 곧장 가. 뭐 먹으려고. 예. 근데 부엌을 지나가려면 안방을 스쳐 지나가게 돼 있어. 네. 근데 안방이 열린 그 문이 약간 열려 있는데 스쳐 네.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열린 방문 사이로 뭔가 벌건 자국이 보여. 아이고. 예. 빨간 그 붉은 자국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붉은 그 자국이 띄었기 때문에 딱 잠깐 멈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안방 완전히 그냥 피바다예요. 아이고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피바다입니다. 그 피바다고 방 한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길게 누워 있어요.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네. 이 카키색 바지 밑단이 보여.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발도 보여. 그건 엄마야. 아이고. 자지러진 겁니다. 그쵸. 그 즉시 그냥 놀래가지고 애가 경찰에다 신고한다는 개념도 잊어버렸어요. 삼촌한테 급하게 전화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삼촌한테. 예. 그럼 삼촌이 이제 확인하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죠. 그게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1팀에서 받았어요. 네. 자, 사망한 사람은 장 씨예요. 네. 34살 먹은 여성입니다. 가정주부예요. 네. 봤더니 후두부가 파열돼 있습니다. 후두부. 아. 이 뒤통수가. 뒤통수. 그다음에 목 앞쪽에 네. 이 멍하고 이 까짐 현상이 그대로 있어요. 목 조른 겁니다, 이걸. 이쪽. 예. 멍들고 표피박달이 있다. 네. 그러면 이건 목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큰 자국이죠. 애큰. 목을 이렇게 손으로 누를 때 나는 그 현상. 네.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볼 것 없이 살인 사건. 사건이다.
살인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현장을 좀 보자고요. 네. 현장은 청소년의 수련원 부근에 있는 2, 3층 집이 밀집한 주택가래요. 네. 청소년 수련원 그 인근에 있대요. 네. 그 3층 건물의 2층이에요. 이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3층 건물의 2층이고 그 2층에는 남편, 네. 그다음에 자녀들, 그러니까 이 아이 말고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삼촌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25 먹은 그 남동생 이렇게 네네.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남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 장기 출타 중에 있었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네. 자, 여기는 방이 2개예요, 2개. 방이 2개, 거실 겸 주방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방이 2개고요. 거실에는 이제 붉은색이 카펫이 깔려 있는 상태. 네. TV 있고요. 서랍장이 있고 빨래 건조대 운동기구가 거실에. 있고요. 예, 거실에 있고요. 거실 바닥 서랍장에 이 뒤지거나 이런 흔적, 물세큰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예.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발견된 안방으로 가볼게요. 네. 안방은 침대가 약간 헝클어졌어요. 아마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침대 옆에 서랍장 있는데 그 밑에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가방 속에 적색 그 지갑이 있는데 지갑이 이렇게 열린 상태. 아 지갑은 또 열려 네, 있어요. 열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갑에서 뭔가 돈을 빼나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사망했어요. 반드시 누운 상태에 후두 부분만 깨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방바닥에 피를 밟은 양말 흔적이 있어요. 오. 양말 흔적. 네. 근데 엄마 발은 봤잖아요, 애가. 네. 그러니까 그 양말 이 흔적은 이건 범인 누군가다. 거일 가능성이 네. 많죠. 네. 그다음에 침대 위를 살펴보니까 피 묻은 휴대폰. 네. 피해자 거예요. 네.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재중 통화가 한 개로 떠 있어요. 예. 부재중 통화가. 그러니까 범행을 당하고 있을 때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재중 전화 시간대에는 범행을 당하고 있는 시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나중에 이제 사망 시간 추정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예요, 이게. 네. 그다음에 기타 침대 위에 이불에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침대 위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장롱이나 서랍장을 뒤진 흔적도 없어요. 오로지 지갑만. 지갑 열어서 뭘 예, 꺼내 예. 간 거고요. 예. 자, 피해자 형태를 보니까요. 피해자는 누운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팔을 벌린 상태. 예. 그다음에 다리도 약간 벌린 상태. 이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쭉 그렇습니다. 예. 상하이 모두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성범죄. 정상적으로. 예. 바지 앞단추하고 지퍼도 다 채워져 있어요. 예. 그럼 성범죄 목적도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죠. 속옷을 벗긴 흔적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거는 성범죄 목적은 아닌 거네요. 아닌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사람 그 사망한 사람 우측에 이불과 피 묻은 베개가 상반신에 얹혀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덮여 있는데 네, 네. 밑에 카키색 바지하고 바지만. 맨발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는 원래는 이게 덮어놨었던 거였는데 애가 봤을 때는 덮어놨던 네네. 건데 이제 경찰이 갔을 때는 치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119가 사망 여부를 확인을 안 하고 얼굴 위에 상처 있던 거 걷어내고 막고 했던 하느라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럼 돼요. 애초에는 베개를 씌워 놓은 거네요. 이불이랑. 그렇죠. 딸이 봤었던 게 가장 정확한 거죠. 여기 하체만 발만.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베개가 거기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거 네. 비구폐색 목적으로 혹시 이거 눌러서 이거 눌러가지고 비구폐색 목적으로 베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이제 감정 의뢰를 경찰이 네. 합니다. 네. 얼굴에는 피가 좀 있어요. 얼굴에는 피가 있는데 입하고 이 코에 출혈은 없어요. 네네. 흘러나오거나 입에서 나오는 피는 없어요. 네. 왼쪽 손목에 근데 네. 시계가 채워져 있어요. 아, 이거 또 18K 금줄 시계래요. 그래서 시가가 100만 원 넘는데요. 근데 안 가져갔어요. 근데 그 시계는 안 가져갔어요. 희한하네요. 물건도 안 뒤지고 이것도 안 가져갔는데 네. 또 지갑에서는 돈을 가져갔어요. 그 이유는 이따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목걸이, 귀걸이, 팔찌는 없어졌어요. 아. 그거는 분명히 상시에 차고 있던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팔찌는 네네. 금팔찌예요. 네. 우측 눈 부위에는 타박상이 있어요. 때렸네요. 눈 부위에 타박상 예. 맞은 겁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안목을 누른 자국 아까 선명하게 있었다고 그랬죠. 에큰.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을 눌러서 살아야 하면 눈꺼풀을 까봤을 때 바늘로 콕콕콕 찔른 것처럼 빨갛게 빨강색. 점 같은 게 쫙 깔려요. 그게 이 호흡과 관련된 건데 일혈점 내지는 이제 우렬 현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네. 일혈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부압박 질식사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목 졸라 숨 못 쉬어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부검 우리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대체로 목을 졸라가지고 에큰이 날 정도면 설골이 부러지거든요. 그죠 이쪽. 사람이 이쪽 사망할 때 부위. 목뼈가 예, 예, 부러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상은 없어요 설골에. 아, 또 그러면 그래요? 조르기는 졸랐는데 그 목 조른 게 직접 사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세게 막 그러니까 강력하게. 의식을 이렇게 만드는 정도로만 눌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네요. 목 조르는 적은 분명히 있고 일혈점도 있는데 예. 설골이 안 부러졌다? 네네. 그러면 목 졸라서 죽였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후두부 쪽에 예. V자형 형태의 좌열창이 있어요. 좌상 찢어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개골이 골절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두피나 이런 게 좀 찢어질 그런. 거예요. 예, V자형으로 패여가지고 푹 패였어요. 그다음에 방바닥도 후두부 부분에 혈흔이 많이 넓게 분포돼 있어요. 머리에서. 딱 어디 부딪히면 사람 누워 있는 상태 피가 쫙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이게. 네네. 그다음에 손등에 두세 개의 타박상이 보여요. 이거는 방언으로 보입니다. 방어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로 가서 혹시 범인이 씻고 갔나 보려고 갔어요. 네. 세면대 가니까 혈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용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가는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은 일단은 돼요. 예. 여기 네. 이 그런데 일점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골골절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경부압박 질식사인지 여부는 또 애매해요. 그렇네요. 예.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 안 됐어요. 뭘로 범행했는지가. 일단은 하여간 여기 뒤통수는 뭔가로 공격한 깨졌는데.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침입 경로를 한번 보자. 네. 외부인이라면 왜 집은 적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예. 침입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딸이 처음에 키를 열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그렇죠. 누르다가. 예. 즉 말하면 범인은 살해한 이후에 문 잠그고 간 거예요. 그렇네요. 만약에 현관문으로 나갔다면. 네네. 그리고 양쪽 창문이라든지 2층 여기 다 살펴보니까 예. 그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 뭐 문이잖아. 그럼 범인은 범행한 이후에 문 잠그고 간 겁니다. 참. 예? 예,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또 사망 시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사망 시간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중 통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10시 46분이에요. 아, 못 받았잖아요, 예.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거는 우리가 위내용물, 시반, 네. 그다음에 사체 경직, 강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후장의 네. 저 체온, 예.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따지잖아요. 여기서도 사체 경직이라든지 시반으로 봐서 11시 전후에 사망한 걸로 보여도 아침 11시, 오전 11시. 그럼 전화 올 때쯤 맞네요. 맞죠. 10시 네. 46분경이니까 전화 올 때쯤 예. 그 전후. 그러니까 11시 전후에 사망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에 목격자를 또 주변에서 탐문을 해봅니다. 그렇죠. 혹시 그 시간대에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거나 그 범행 현장을 누가 배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좀 특이한 사람을 봐둔 게 있나 예. 이런 거를 이제 경찰들이 확인을 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요. 싸우는 소리도 들은 사람 없고 이웃 주민들이 예. 그다음에 이상한 수상한 사람 배회하는 것도 못 봤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 조용히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씨 그 여성을 살해하고 그렇네요. 그대로 사라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 침입 방법도 아까 먼저 일단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2층이잖아요. 3층 중에 네. 2층인데 거기 가려면 가스배관 타고 들어가면 가능해요. 아, 밖에 배관 타고 예. 밖에서 올라오면 가능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왔으면요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어서 손자국이 생깁니다. 그렇죠. 발자국이 생겨요. 네네네. 그것도 없을 뿐더러 예. 거기가 낮에 11시경으로 추정했잖아요. 주택가라면서요. 11시경에 대낮에 주택가 배관 네. 타는 거는 나 잡아주세요 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관 타는 놈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혹여나 배관이 진짜 저 구석에 막 잘 안 그러면. 보이는 데 있으면 모를까. 그러면
이게 뭐 주택가에 지금 11시면 아주머니들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왕래가 빈번한 시간이에요. 그 네. 주택가기 때문에 거기 2, 3층 주택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네네. 베란다 창문도 다 잠겨 있는 상태니까 침입은 없는 거고요. 현관문 잠금 장치도 훼손을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범인은 현관문으로 인해서 아웃도 한 거예요. 들어갔다 안 나갔다 겁니다. 다 문으로. 이거 누가 봐도 침입 경로를 아무리 따져봐도 네. 현관문으로 들어왔다가 현관문으로 나가고 잠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이웃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피해자가 평상시에 현관문 잘 안 잠근대. 습관이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편이래. 그럼 들어오기는 수월했겠어요. 수월할 수도 좌우지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혹시 강도가 침입했거나 네네. 강도 목적으로 들어온 놈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죽이려고 위장해서? 맘먹은 놈이 택배 같은 걸로 위장해갖고 문 열어달라고 해서 겨들어왔던지 하여튼 분명한 거는 현관문으로 진입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세건이 없잖아. 아까 거실도 멀쩡했고요. 그 살해 현장 외에 다른 방에 또 범인이 들어간 적도 없어. 예. 원래 물건음치로 들어왔으면 안방만 뒤지지 않아요. 다 작은 방, 뒤지죠. 큰 방, 거실, 심지어는 저 주방에 있는 싱크대. 그 싱크대 네. 속에 뭐야 쌀떡 같은 거. 그 그릇 같은 거 보는데도 다 들어봐요. 그 주부들이 가끔씩 저 주방 그 그릇 그 밑에다가 숨겨놓잖아요. 돈도 숨겨놓고 이런 거 알아갖고 이 새끼들이 그거 다 뒤집어서 심지어는 쌀떡도 퍼내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쌀 그 안에다가 저 비닐로 싸가지고 현금 넣고. 넣을까봐 쌀을 푸는 놈도 있다고요. 요즘에는요. 네. 저 수식 저 화장실 있잖아요. 네네. 화장실 물통 있죠 물통. 네. 물통도 열어보는 새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숨기는 거 아니까. 숨기니까 그런 게 많아요. 참 숨기기도 힘들어 이 도둑놈들이 많이 알아갖고. 하여튼 이거는 살해 현장 위에 다른 방에 침입하는 흔적도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애매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방에 금고가 있었대요. 그래요. 예. 근데 오픈하려는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내가 볼 때 경제 목적으로 강도나 절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거 이 사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갑 속에 현금 훔쳐간 건 맞아. 그다음에 끼고 있던 팔찌. 금반지, 팔찌, 네. 목걸이 가져갔어 이거.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시계. 애매한 건 또 예물시계 그거 100만 원짜리는 또 안 가져갔어. 뭘까요? 이게 진짜 이거 사건 처음에 애매하죠 이거. 그쵸, 성격 이게. 규정하기가.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종합을 한번 해보자고요. 몸에 있는 것만 가져갔다. 그렇죠. 지금. 가져간 거는. 네네. 근데 네. 시계를 안 가져간 이유는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때문에요? 브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가려졌어요. 이렇게. 네, 지금 제 시계 여기 있죠? 네네.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시계 못 본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여자들 지금 교수님 저 팔찌 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런 것 같습니다. 것처럼. 예. 예.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거 팔찌, 목걸이, 반지는 뽑아갔는데 네. 시계는 안 보여서 못 뺀 것 같고요. 팔찌도 한쪽에만 차지 양쪽으로는 안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팔찌 따니까 이쪽은 안 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시계. 근데 만약에 봤다면 그 시계도 풀어갔겠죠. 그럴 수 있네. 예물 시계랍니다. 그게. 그러면 조금 값이 나갔을 거잖아요. 100만 원 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불변의 사실은 현관문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으로 나갔다. 예. 그다음에 피해자는 양말 안 신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엄마 발 보고 아이가. 예. 근데 저 양말 혈흔 족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양말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새끼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럼 아는 사람이 마치 그 집에 들어온 것처럼 들어온 거예요. 양말만 신고 그렇죠. 신발은 벗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결론은. 그렇죠. 그죠? 이거 애매해지죠 갈수록. 강도가 양말 상태로 침입하는 거 봤어요? 그거 없죠. 신발 신고 들어와요. 예. 신발 신다가 잡힌다고 도둑놈이. 그쵸, 나갈 강도나. 때,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성격 규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견한 그 양말 흔의 특징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네. 이거는 이 사건의 어떤 키입니다. 키. 뭔데요? 엄지발가락이 있잖아요. 네. 요 첫 마디가 굉장히 심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무슨 외지, 발이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뭐 외지 무슨 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무슨 증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죽 튀어나온 거. 여기가 툭 튀어나온 거. 네. 예. 와 심하게 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단서예요, 단서. 이게 저 여성들이 하이힐만 오랫동안 신는 여성들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휜 모양하고 비슷하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그거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여기 밑에 이쪽 부분이 구두를 많이 신으면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탁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은 여성들의 발과 비슷한 특징이래요, 이게.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경찰들은 이거 신주단지예요.
사실은. 특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가해자 이 범인은 진입과 동시에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네. 올라타서 목 조르고 일단 아까 목 그래서 거의 기절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반지하고 이런 거 챙기고 예. 지갑 챙기고 예. 그리고 현관으로 도주한 거 아니냐. 근데 준기은은 아니야 이게. 아, 찢어진 여기가요. 예. 그러면 여기선 딱 하나야. 범행 도구도 없고 준기은이 아니면 예.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상태에서 예.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의 머리를 바닥에 짓진 거예요. 아유. 그래서 후두부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 물체로 안 공격을 네. 했으면 그리고 이제 방바닥 그 머리를 드러내고 보니까 거기에 흔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실제로 맞는지 이제 부검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쵸. 지금 말씀드린 건 추정이고요. 네네. 부검했어요. 예.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소견도 나왔고요. 목 네. 졸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두부 열창. 네. 이게 둔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팍 미는 바람에 일단은 먼저 꽝 찌면서 거의 의식 잃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상태에서 목 졸르기 시작했고 네.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지친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범행 도구 자체를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 범인은. 그렇죠. 그렇네요. 예. 어떤 경우도 저 아무것도 도구를 사용 안 없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와 만나거나 만남 목적이거나 아니면 살해 목적으로 들어온 놈에게. 애초에.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아는 면식범 사람. 소행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분석이 좀 되죠. 네. 접근이. 자, 면식범이라면 이건 또 이제 수사 범위가 확 정해지지. 주변 사람들? 피해자 주변 조사하면 되는 거야. 네. 면식범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저 살인 사건 분석할 때 우리 구독자님도 이제 반전문가 되셨을 텐데 맞아요. 현장을 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요렇고 요래서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 쭉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수사 범위를 방향을 어디로 잡고 또 어느 쪽을 집중 수사하고 이런 거 이제 일련의 순서가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거의 다 익히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거의 익혔을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네, 예. 또 우리가 설명하는 패턴이 거의 그렇게 가니까 가니까요. 순서대로. 예. 자, 면식범이라면 피해자 주변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응?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의 당일 그 어떤 일정 같은 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피해자는 당일날 점심 약속이 있었다는 거야. 나갈. 딸한테도 얘기했대 오늘 아빠 엄마 점심 약속 있다고.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못 나갔잖아 이 사람은. 그렇죠. 점심 못 나갔잖아. 네. 그러면 부재중 전화는 약속한 사람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 즈음에 만난 거.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경찰이. 네네. 그랬더니 1년 전에 알게 돼가지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래. 1년 전에 만나서 여자예요. 네. 두 사람은이에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형사가 물어보지. 물론 그 사람들도 의심해서 배제는 안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물어보지. 네. 물론 그 사람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온 장소 기지국이 뜨기 때문에 그분들은 범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혹시 아주머니들 이 장씨 이 죽은 분하고 원한 품을 만한 사람 혹시 짐작되는 사람 없을까요? 네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사하다가 물어봤겠죠. 네. 두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 죽일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사 눈이 번쩍했죠. 그쵸. 뭔데요? 예. 이제 붙은 거지 이제 바짝 붙었지.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누구? 한참 설득했대요 또 그거. 아이고 말 잘못하면 이건 직접 괜히, 들은 예. 얘기인데 아이고 그런 얘기를 왜 해? 한 사람이 이제 그랬대. 그 사람이 그렇다고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혼잣말 비슷하게 툭 던진 툭 거예요. 던졌는데 예. 형사가 거기 달라붙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아이씨 그런 에휴, 얘기는 뭐하라냐. 예. 이 눈치도 없이 막 이제 이랬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입 싹 닫은 두 사람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애먹겠어요. 그렇죠. 한참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취득한 내용이에요. 네네. 뭐냐면 채팅으로 알게 된 김땡땡이라는 남자가 있다. 네네. 본인들 두 사람도 그렇고 장 씨도 그렇고 다 안돼 그 남자를. 네. 김땡땡이라는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 우리 셋 다 알아요. 예. 죽은 장 씨나 우리 둘이나. 근데 죽은 그 장 씨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요. 가깝게 지냈고요. 장 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돈도 그 사람이 꿔줬었어요. 김모 씨가. 많이 친한 사이인데요? 그런데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장 씨가 뭐가 틀었는지도 모르지만 소식을 딱 끊어버리니까 예. 돈도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예. 툭 끊어버리니까 그 김뭐라는 남자가 이제 분하다 이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예. 이러면서 인터넷에다가 장 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었대. 자주 올렸대 그것도. 그 김땡땡이라는 남자가. 이게 아마 채팅으로 알게 됐으니까. 다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들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게 예. 있겠죠, 본인들. 예. 거기다 막 비방글을 막 올린 비방글 거네요. 올린 거예요. 내가 돈도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말이야 뭐 나쁘다, 뭐 어쩌다. 이런 거 올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여성이 그 의심 많은 사람이 형사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은 아닌데 이 말 한마디 했던 건데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이 형사들 바로 와가지고 김씨 수사 작수하죠. 이때까지만은 희망이 분풀었겠지 형사가. 여기서 나오면 끝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돈 빌려주고 받은 거 있다면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계좌 확인해요. 네.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마 계좌일 거예요. 두 사람 간의 돈 거래. 돈. 거래 사실 확인했어요. 있어요. 네, 네. 빌려주고 갚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사람 따자. 그 계좌가 안 나왔으면 아마 그것도 더 진전이 그냥, 어려웠을 예. 거예요. 근데 계좌가 딱 나오니까 이건 따자. 실제로 그래갖고 돈 관계가.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김 씨를 딱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죠. 네. 이미동 영형식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 관련돼서 지금 저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며칠 전에 채팅하다가 장 씨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날 나는요, 그 죽었다는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확인해 보세요. 아주 알리바이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해. 나 솔직히 얘기해서 예. 내가 그 장 씨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도 있고 화도 많이 나서 네. 근데 그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에이씨 그 이후로 이제 잊어버려서 정리한 사람이야 나한테도. 근데 왜 내가 나한테 그 사람이 용의자로 보고 와서 조사하고 그럽니까? 가서 조사해 보세요. 나 하루 종일 그날 일했어요. 그 여자 죽었다는 날. 그래서 경찰들이 가서 확인해요. 회사에 가고 확인합니다. 확실해요. 거기서 일했어요. 그 시간대. 이건 뭐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키 하나 있죠. 키. 발 모양. 샌드 예. 하이힐 신은 모양 돼.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나요? 무지 외반증이라 예. 맞다. 그거 있잖아. 발 좀 보여주쇼. 예, 예. 양말 뺏겼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그게 혈흔족적은요. 좀 다르게 나올 다를 수 있어요. 뭉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짚는 예, 방향이나 예.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뭉그러져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털으면 안 돼. 그거 하나만 갖고. 일단은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너 앞으로 더 수사해보자.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사람은 이제 일단 그 상태에서 수사 멈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또 수사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피해자 주변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범위가. 면식범 같아요. 네, 예, 그 예. 면식범 그쪽으로 계속 수사를 해요. 예. 이게 피해자 주변 그 조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식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시간이 가도요. 장 씨하고 연관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는 전부 확인만 돼요. 속속들이. 자, 정성욱이 올렸는데 다 아니고. 조사해보니까 어렵게 그 하나하나 조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 알리바이 깨는 게. 그죠. 털어. 박동민이 쫙 했는데 털어. 김복중이 쭉 했는데 털어. 짜증나 죽게. 그 털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대요. 아니고 이것도 하니까. 예. 이것도 아니야.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가슴이 콩당거리기 시작해. 얘마저도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일이. 거기다가 남녀 다 했어. 아까 왜 또 남자 여자 다 했어. 족적이 약간 구두 네, 많이 신으면 그러니까요. 또 좀 그런 특징이니까. 그 계속 털려나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 이 장 씨 돌아가신 분은 가정주부지만 예. 채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대인 관계가 거의 채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아이고.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친구 등록된 사람이 60명. 네. 그 이외에도 9개 사이트에 한 180명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만 해도 240명이 알리바이를 깨나가는 몇 달 걸려요. 그렇네요. 예? 이게 죽을 맛인 거지.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사람 추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분하고 채팅한 사람이 A라고 나타나고 쳐. 네. 나타났다고 쳐. A라는 사람이 아이디 하나 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가서 찾아가 보면
그 사람 이름만 주민번호만 가지고 와서 아이디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이디하고 주인이랑 또 달라. 이런 경우도 또 굉장히 많으니까 그 뭐 200~300명을 찾는데 아주 애를 먹은 거예요. 가입자하고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 보니까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도 뭐라도 나오면 되는데 계속 털려나가기만 했는 거야. 응? 큰일이네요. 참나 이게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나온 경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전체가 다 출동했대. 형사들. 잡으려고요? 그 사람 잡으러. 네. 가서 진짜 막 작전해가지고 007 작전하는 것처럼 해서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 네. 조사 싹 했는데 꽝. 아니에요. 아유, 그런 헛다리도 엄청 짚었다고 그래요. 힘드셨겠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수사가 답보 상태네. 완전 답보.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진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방향 잘못 잡았어. 우리가 지인들. 지인 면식범으로 보고 이거 수사 방향을 잡은 거 예. 이거 결국 실패했잖아. 안 몇백 명을 나오니까요. 가지고 다 알리바이 깼는데 다 꽝 됐어. 야 이거 수사 방향 바꾸자. 네. 강도일 수도 있다. 네네. 우리가 너무 온라인 채팅방 쪽에다 집중을 한 거 아니냐. 이거 저 오다 가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네. 강도 새끼가 그냥 손에 그건 이거 끼고 있으니까 이거 뭐 됐고 지갑에 있는 현금 이거 됐고 이거만 갖고 내뛰자. 이러고 가고 그냥 금고 안 뒤주고 급하게 갔을 수도 있잖아.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 강도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저 수사 방향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 팀장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 바꾸자고만 이제 직원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 장 씨 자체가 예. 이 사람은요 인터넷 세상이 이 사람한테 있어서 제2의 삶이었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거의 그 인터넷 세상에서 그냥 매몰돼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현실 생활보다는 인터넷 세상이 이 사람한테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삶이고 네네.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었어. 네. 채팅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거의 채팅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쪽 세계에 와서 한 사람입니다. 네. 그냥 지나칠 정도로 가족들이 만류할 정도로 채팅에 집중을 했었고 네. 그냥 그 인터넷 세상에서 장 씨는 또 다른 어떤 인격체였던 거예요. 또 다른- 현실에서의 장 씨하고는 또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굉장히 차분하고 말도 없고 그런데 네. 인터넷 세상 그 채팅방 그 세상에서는 엄청 과격하고 직설적이래요. 네, 네. 거칠고. 네. 그러니까 다른 인격체예요 이게. 그렇네요. 현실하고. 예. 그래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이 무지 많았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리바이 아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네. 이 그 장 씨하고 틀어진 사람들이 무지 많았다는 거야. 그 김 씨처럼. 네. 예. 근데 평상시 현실 생활에서는 그렇게 사분사분하고 착하고 순한 여성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엄청 거칠고 직설적이고 과감한 여성이야. 그런 경우들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교수님. 의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좀 거칠고 와일드하고 이런 성향이 본성으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표현이 예, 안 되고 현실을 사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거를 표현을 못 하니까 이게 어떤 만족이나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인터넷 세상에다 막 발산하듯이 그러다 보면 편안하고 시원하고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더 매몰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 내 친구도 그런 애인데 엄청 순딩이거든. 예. 말도 잘 안 하고 항상 친절하고 무슨 얘가 운전대 잡으면 나는 저 앞자리에 앉으면 막 발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막 나중에 엄지 발가락이 막 쥐거나 오른쪽 그런 친구들 있더라고. 운전할 때는 그냥 막 엄청나게 터프하게 하더라고. 그 점잖이가. 있어요. 그게 다르더라고 그게.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와일드한 면이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거네. 예, 근데 어떤 대인관계나 상호 역동 사이에서 못 발산을 할 뿐이지. 누르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발현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장 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하여튼 같아요. 인터넷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몇백 명의 알리바이를 조사를 다 했잖아요.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네네. 한숨 푹푹 쉬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또 꽝도 많이 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특이한 성격을 파악한 것도 소득이에요. 그렇죠. 수사에 있어서는. 예. 하여튼 어찌됐건 이거는 그 팀장이 보니까 가능성은 인터넷 채팅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더래요. 그리고 만약에 면식이면 교수님 이 인터넷 상에서 아마 이 아내가 그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막 이렇게 막 팍
거칠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원한 살 일이 많을 거 상처를 많이 아니에요. 줬을 수도 있어요. 예. 누구한테인가. 그리고 사람이 얼굴 마주보고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주는 상처하고요. 맞아요. 얼굴 없이 저 이면에서 그 이걸로 글 써가지고 사람 그 푹푹 긁어대고 맞아요. 그거 하는 거 예. 엄청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 댓글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고 맨날 얘기하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소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생각해 보니까 현실 생활에서 이분이 감정 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생활은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매몰돼서 거기가 주 활동 무대였더라는 거야. 네네. 무대였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 세상에서 거칠고 험하게 사는 이쪽 세상에서 누군가가 현실로 분명히. 건너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을 압도적으로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팀장이 잘 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강도 쪽으로도 한두 명 정도는 붙여갖고 이제 동일수법 전과자, 유사범죄 전과자 이제 수사는 시키는 한편 네. 여전히 이쪽 인터넷 세상에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여기다가 좀 더 포커스를 뒀죠. 근데 이제 범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동안은 채팅한 사람들만 했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리바이만. 예.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범위를 넓힌 겁니다. A를 알면 네. 그 채팅한 사람 A를 알면 A의 주변 사람까지 새끼를 쳐서 넓혀보기로 했어요. 훨씬 더 많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넓혀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A는 다 했으니까 A 주변 사람으로 뭐 두세 사람 나오면 그 사람만 하면 되고. 그렇네요. B로 주변 사람 두세 사람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범위는 요 원래 이제 그 A, B, C, D는 이제 털지 이미 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사람들만 이제 또 더 하는 넓혀서 거예요. 보기 시작한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장하는 선으로 이쪽 세계에 그냥 여전히 수사를 집중하자. 시작한 거예요. 예. 자, 먼저 사건 당일날 같이 식사하기로 했던 그 채팅 친구 2명 있었죠. 예. 그 두 사람 여성의 주변부터 까기 시작했어요. 네. 그 두 사람이 또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인터넷 있겠죠. 보면은. 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 중에 한 명의 여성이 네. 애인이 있는 걸 알게 됐어. 채팅방에서 만나서 알게 된 애인. 아, 예.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네. 그러면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도 알 수 있잖아. 그럴 수 장씨하고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어.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애인이 있다는 거 알아갖고. 네. 그거는 이제 채팅방에 압수수색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전부 분석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A가 누구하고 어떻게, 주고받고 예. 어떤 관계인지는 글만 봐도 알잖아. 네.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가서 만나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나 진짜 옛날에 사귀었는데요. 예. 진즉에 헤어져 갖고 지금 연락 안 한 지 오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 근데 그 뭐 헤어지셨다니까 그런데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채팅방에서 채팅하면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제 그거 물어볼 수밖에 없지. 네네. 그랬더니 그 죽은 언니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 그럼 아는 사이라는 언니 거 통해서 아니에요? 알게 됐어요. 예. 3년 전에요. 언니가 저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자라고 그러면서 예. 나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저 전주에 살고 있는 그 41살 먹은 고모 씨라고 그래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죽은 사람이 소개해 줬다? 죽은 사람이 먼저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채팅방에서 네. 알아가지고 자기가 또 채팅방에서 알게 된 언니 동생 하는 여자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얘 사귀어보라고. 예. 그러면 그 남자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고 씨라는 남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경찰이. 네네. 물론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아니면 털고 또 다른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채팅방에 주고받는 거 이거를 도표를 만들래도 하기가 어렵더래. 너무 아주 방대하고 네.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딱 끊고 갑자기 저쪽에서 있는 사람이 100번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뭐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더래 이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그냥 물어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네네네. 이 채팅이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고 씨라는 사람 자료 수집을 했어요. 네. 당연히 이제 나이가 이제 예, 41세라고 얘기하니까 뭐 인적사항 나오지 않겠어요? 네네. 게시판 자료를 이제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고 씨가 활동한 게시판 자료를 봤더니 네. 장 씨가 고 씨를 인터넷 게시판에서 비방한 기록이 나와.
아, 또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 고 씨도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 씨에 대해서. 자기 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인터넷 세상에서 고 씨가 장 씨한테 유감 살 만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을 또 하는데 오래 걸렸대요. 그거. 아이고, 또 여기저기 거의 막 눈 다 빠지게 찾아야 그거 되나. 들여다봤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다가 그거 발견을 했대요. 고 씨가 이 장 씨에 대해서 감정 갖고 있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를 장 씨가 무지하게 심하게 욕을 하더래. 고 씨를. 응? 돈도 없는 새끼가 뭐 어쩌고 뭐 이런 식까지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가질 수 있거든. 네. 감정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제 고 씨를 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인 이제 이거는 그러면 고 씨라는 사람이 감정 가질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고 씨 휴대폰 추적 좀 하자. 네. 통화 내용 및 기지국 위치 추적을 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왜? 그 시간대에 거기 와 있었으면 그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이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전주에 살고 지금 그러니까요. 사건은 광주에서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그거 오기 전에 이제 경로 확인을 한 거예요. 전주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왔다면, 네. 광주까지 왔다면 차 타고 왔을 거고, 그렇겠죠? 차를 타고 오면 전주에서 광주로 오려면 반드시 장성 톨게이트를 거치게 돼 있대요. 네. 장성 톨게이트. 네네. 그래서 장성 톨게이트로 이제 가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 CCTV를 그 장성 톨게이트에서 받아보는 거예요. 지나갔나 고시 안 차 갔나. 다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이제 근데 지워졌어요. 덮어쓰기라. 아이고. 이때 대실망했다 그러더라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거 완전 이 사람 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려면 복잡하잖아. 그죠. 거기 지나간 것만 딱 확인되면 그거만 나오면 이건 저 얘기가 딱인데요. 되잖아. 예. 전주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 유령용이잖아. 그쵸, 그리고 예. 죽일 만한 동기는 이미 찾았잖아. 장 씨가 엄청나게 고 씨를 비난했으니까. 네네. 뭐 돈도 없는 새끼니 뭐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이 CCTV가 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기하고 아으 씨 이제 진짜 똥 밟았다 그러고 이제 막말로 돌아오다가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대. 예. 그 검표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검표하시는 분들. 네네. 여성분들. 표. 예.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날 그 즈음에 이 고씨 이 사람 사진은 가져갔어요. 네. 뽑아서 이 사람 본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이게 일말의 기대도 없어. 왜 그분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예. 표를 예. 받았으니까 기억이 나겠어. 그래서 이제 기대 안 한 상태 했는데 그 여러 명이 있는 그 검표 하시던 그 중에서 하는 그 여성분이 잠깐만요. 그 아줌마 그러더니 이거 고씨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야. 예, 예, 갑자기 사진 보고 예. 깜짝 놀랐다는 거야 형사들이. 그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아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예, 내가 10년 전에요. 백화점 거서 일할 때 나 점원으로 일했었거든요. 예. 어떤 백화점에서 그때 이 고씨 전기 기사였었어요. 오, 아는 그 사이에. 백화점 전기 기사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고씨 왜 찾아요 형사님들? 그 물어보더래요. 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런 형사들이. 우연이 있어요. 그래서 12일 날이잖아요. 12일에 이 고씨 이 톨게이트 지나갔나요? 이렇게 물어봤대. 네네. 그 아주머니 그 여성분한테 네. 아주머니라고 그러면 안 돼. 그 직원분한테. 네네. 그랬더니 글쎄 그날이 10일인지 뭔지는 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고 씨가 차 끌고 갈 때 예. 내가 검표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서로 안부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 어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네. 그럼 CCTV는 없지만 네. 이 그 여성분이 봤잖아요. 업무 기록은 쓰잖아. 업무 기록. 네. 업무 기록을 쓰면 날짜는 나오잖아. 네네네네. 근무했으면 근무 기록을 쓰잖아. 그렇죠, 근무 일지를. 그렇죠. 그래서 가서 근무 일지 좀 봅시다. 며칠 전에 며칠이니까. 보셨다고 그러니까 며칠 날 근무했는지 확인하라. 가서 딱 봤더니 12일 날 오전 때 근무한 게 맞아요. 그럼 맞네요. 즉 말하면 범행 시간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딱.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심증이 굳어져 버린 거죠. 형님. 이거는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와. 심증이 딱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내역조에 올렸던 거 보니까 네네. 이제 나왔는데 사건 당일 범행 시간대에 현장 기지국에서 2번 발신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간 그 것도 현장 맞고요. 간 것도 실제로. 맞고요. 온 예. 거. 그러니까 이건 볼 것 없이 이제 고시 잡으러 전주로 가요. 네. 근데 가니까 없어. 안 살고 있어 거기 주소만이. 어디 갔죠? 예. 어디 다른 데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네네. 휴대폰은 실시간으로 뜨니까 이제 우리 형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위치 추적 PN 값이라고 해서 알파벳 PN. 네네. PN 값으로 계산해 가지고 네. 그 기지국 내에 어디 움직이는 그 방향을 우리가 그
그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네.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도 우리 구독자님들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PN 값을 계산해 보니까 네. 나와요. 어느 정도. 어디쯤에 있을 어느 거다. 정도가 예, 딱 예.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반나절 정도 넘게 세탁소가 있는 그 부분인데 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고시차 맞아. 아, 그럼 거기 있는 거네요. 지금? 예.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세탁소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저 차 주인 예. 언제 저거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래됐다고 맨날 며칠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야 이거 더더군다나 이상한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 거기 이제 몇 날 며칠 세워놓고 어디 짱 그래서 아 이건 박혀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기다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예. 유인하자. 끄집어 불러내자. 불러내자. 그래서 차 2대를 앞뒤로 붙여요. 형사한테. 가깝게. 형사 예, 차 예. 앞뒤로 붙여놓고 전화를 해요. 전화 받았죠? 예. 아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선생님 차를 박아버렸네. 어? 이거 좀 나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씨 내가 바로 나갈게요.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금방 올 줄 알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예. 바로 안 오고 저쪽 골목 구석에서 예. 실제로 저희 차 그 박은 거 뭐 있는지 뭐 여부 확인하려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진 놈은 그래. 아유 캥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형사들 입장에서 앞뒤로 차대고 보니까 예. 저쪽 골목에서 오다 멈추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곧이 맞는 것 같더래. 네네. 근데 잘못 추적하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부러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나와 싸웠대. 진짜 사고 아이, 난 사람 말이야, 것처럼. 차 똑바로 저 하지 말이야 뭐 하면서 막 사고 난 것처럼 막 그 소리 꽥꽥 질렀대. 그랬더니 저쪽에서 보고 있더니 아 진짜구나 그러고 오더라는 거야. 또 연기하셨네요 연기한 형사님들이. 거지. 예. 오자마자 바로 체포해버렸어요. 아우 잡았어요. 예. 오자마자 바로 체포했어요. 속았죠. 그렇죠. 속았네요. 예. 데리고 가서 조사하죠. 처음부터 뭐 볼 것도 없이 부인이죠 뭐. 안 했다고. 완전 오리발이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장 씨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3년 전에 채팅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 가끔 만나서 식사 정도는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우리 형사들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 채팅방 속에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예.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서부터 문제가 된대.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욕하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실제로 만나서 식사하고 어울리고 야유회 가고 여행 가는 바람에 꼭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죠. 예. 물론 또 그런 목적으로 또 뭐 채팅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반년 전에 그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예. 반년 전에 장 씨가 후배라는 여성을 데리고 나왔고 예. 그 여성한테 자기가 호감이 생겼대요. 아까 그 지인. 네, 그 네네. 여성한테. 자 호감이 생겼대요. 예. 그거까지는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당신 휴대폰이 그때 2번 정도 그 현장 위치 인근에서 뜨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예. 아직 그 톨게이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때부터 아 이게 뭔가 이 새끼들이 조사를 많이 해왔구나. 묵비권 행사 시작. 말을 안 해버려요. 네. 묵비권 행사 시작. 갑갑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톨게이트 얘기하고 예. 지나간 거.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신발 좀 벗으쇼. 예. 양말 내리쇼. 발 모양. 딱 그거 꺼내놓고 예. 현장에 찍힌 혈흔 족적하고 딱 하나. 네가 네 눈으로 봐라. 응. 이렇게 생긴 발이 있어? 이거 당신 발이 아니야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숨을 푹 쉬더니 예. 에휴 처음부터 제가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나를 너무 욕하고 그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비방한 게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갔다가 예. 거기에서도 사고 안 하고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흥분해서 죽인 겁니다 하면서 자백을 했대요. 자백을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인 거다. 네. 근데 요거는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네. 애초부터 죽일 생각했으면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흉기.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일정 부분 좀 이해가 일견 가요. 네. 자 그러면 둘 사이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냐? 그러게요. 3년 전에 인터넷 N사이트 게임방에서 N사이트 얘기합시다 그냥 넷마블. 네네. 넷마블 채팅방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고스톱치다가, 응?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만나고 식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깝다 보니까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은 그 이 사망한 장 씨가 후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여성을. 네. 데리고 나가서 봤는데 이 고 씨가 보니까 장 씨는 애 엄마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귈 입장도 아니고 고가 요놈 입장에서 보니까 그 여성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주 호감이 있는 거야. 후배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장 씨한테 좀 나 저 사귀고 싶다. 좀 잘하게 이렇게 연결해달라. 좀 해달라. 네. 그랬더니 이 장 씨가 아 장 씨 저 고 씨 돈도 없잖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애인이야. 그래서 면박을 팍 줬어요. 네네네. 이때부터 감정이 팍 상했어 이제 이 고가가. 네네. 어? 그래서 아 그래 네가 뭐 소개 안 해주면 뭐 내가 못 됐어? 만나? 서로 저 연락 주고 받아갖고 이 장 씨 제끼고 예, 예. 다이렉트로 연락하기 시작했어 그 애인하고. 네. 그 이제 그 저 후배. 데리고 나온 예. 후배하고. 그래갖고 둘이서 오케이가 된 거야. 예. 데이트가 시작됐어. 네. 자 이제 장 씨 입장에서 기분이 부작이 나빴던 거야. 나를 제껴놓고. 나를 제껴놓고 이제 다이렉트로 지들끼리 만나? 이제 후배도 후배 괘씸하지만 그 남자, 예. 고 씨가 이제 괘씸한 거야. 이게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소개해서 둘이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자기 제끼고 만나니까. 근데 자기는 돈 없다고 못 만나게 해줬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장 씨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갖고 예. 고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 왜요? 돈도 없는 놈이 말이야. 내 동생을 애인이라고 어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마. 채팅방 같은 데 애인이라고 내 동생을 올리지 마.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당신은 사귈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상했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동생 있잖아. 소개한 예. 그 여성한테 좋은 얘기 하냐고. 고 씨에 대해서. 안 했겠죠. 뭐 불알 쪽밖에 없고 돈도 없는 예. 놈이라고. 그러니까 둘 사이를 자꾸 이제 비틀어 놓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애가 안 된 거예요, 둘 다. 아까 결국은 네. 그냥 여자가 에이 고 씨한테 그만 만나. 에이 못 만나겠다고 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고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장씨 이 때문에. 모든 게 장씨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감정이 엄청나게 이제 들은 거지. 네. 그래서 10월 12일 날 네. 아침에 이제 이 고가가 네.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 장 씨가 그 자신한테 모욕적인 글 띄운 거 그거 막 네. 돈도 없는 놈이 어쩌고 한 거 그게 생각이 빡 난 거야. 예. 그리고 못 만나게 된 것도 일방적으로 이 장 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차였다. 예. 진짜 체인 거다. 이런 게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 이대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전주에서 차를 타고 출발을 따지러 광주로 따지로요. 간 예. 거야. 차를 모고 한 시간 정도 그 남짓 걸려요. 예. 1시간 정도 달려서 장 씨 집으로 갔어요. 예. 근데 그 집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요. 그 후배하고 사귈 때 네. 같이 장 씨 집에 몇 번 간 적이 있어. 아, 그럼 가본 적이 있네요. 가본 적이 있는 예. 집이야. 네. 갔어. 놓고 했어. 꽝꽝꽝꽝 두들겼어. 예. 문이 닫혀 있었던 모양이야 그날. 네. 누구세요? 하니까 나요 하고 얘기한 거야. 네. 갔었으니까 몇 번. 그러니까 문은 열어줬어. 예. 근데 딱 열어주고 나서 보니까 나요 하고 열어줬는데 이제 고가 감정인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그 뒷걸음도 이렇게 치더라고. 네. 거야. 예. 네가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니까. 네.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 네. 당신 내가 돈 없다고 왜 무시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다짜고짜 따진 거예요. 왜 비방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장 씨가 같이 화를 내버렸어. 사실이잖아. 네가 돈 있어? 네가 여자 사귈 자격 있는데? 뭐 이렇게 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욕나 갔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흠칫 놀래갖고 안방으로 뒷걸음질 쳐서 가버린 거야. 가 그러고 필요 없어. 너 됐어! 가. 뭐 이렇게 하고. 꺼져. 예. 이러면서 이제 안방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 이제 고가가 그냥 승질나니까 쫓아가면서 야 하고 이제 가서 두 손으로 확 밀쳐버렸어. 아, 가고 있는 장 씨를 아니 이제 야 하고 부르니까 이렇게 돌아섰을 거 아니야. 예. 가다가 돌아선 상태에서 확 밀치 그냥 뒤로 발랑까지.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부딪히면서 피가 퍽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막 피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112에 나 신고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휴대폰을 들은 겁니다. 아, 본인이 의식이 없어지진 그때까지는 않았네요. 넘어졌다가 그냥 퍽 머리가 터지기만 하고 예. 일어나서 휴대폰 들은 거예요. 예. 그때 이놈이 다시 밀치고 바닥에 이제 넘어지니까 몸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손으로 머리채 잡고 방바닥에 찌인 거예요. 아이고. 응? 예. 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목 조른 거고. 아이고. 이때 뭐 본인 말로는 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신고한다고 하니까
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찌고 머리 찢고 목 그다음에 조르고 목 조르고. 제정신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쭉 늘어지니까 사망한 거고 그 즈음에 아까 휴대폰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10시 46분. 예, 그 얘기도 얘가 했어요 그대로. 휴대폰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딱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 금반지가 보이더래요. 금반지. 아유 그 예. 상황에서 또 그래서 금반지 목걸이 이거 빼고 지갑 그 열어 가지고 20만 원 훔쳤대. 지갑 속에 있는. 아까 그 지갑 열려 있었죠. 20만 원 훔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색은 다른 게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이제 딸이 집에 도착해 가지고 들어와서 엄마 시신을 발견한 거죠. 요게 이제 이 사건의 쭉 전말이에요. 그러면 얘 얘기는 이래요. 금품강치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놈이. 뭐라고요? 살해는 했지만 금품강치는 안 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것도 지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저 죽인 거는 인정했는데 왜 그러면 가져간 강도살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도살인 돼버리면 이거는 저 뭐, 무기 아니고 형이, 사형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놈이 그 살해는 했지만 금품강치 안 했다고 박박 우겼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와서 어차피 장문 안 찾으면 안 되니까요. 네네. 가서 이 새끼 집 뒤졌거든요. 서랍장 선반에서 금반지하고 목걸이 발견했어요. 에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른 거예요. 그거. 그랬고요. 예. 피해자 그 본인 차 안에서 예. 그 지갑 속에 있던 행운 지폐 2달러짜리 있죠. 아, 네 맞아요. 2불짜리 지폐를 행운 지폐라고 그러잖아. 예, 예. 그거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늘 지갑에 넣고 댕겼을 때 네. 엄마가 예, 행운 예. 지폐라고 그것도 같이 사라졌잖아. 네. 그게 도난 품목 속에 있으니까 경찰이 조사를 했다가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운 지폐 이거 발견을 했어요. 그럼 뭐 가져간 건 거기도 또 지문 확실하죠. 채취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져간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흔 족적하고 실제 족적도 일치했고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얘는 그 네. 특별하게 그 엄지발가락인데 툭 튀어나온 그 족적 때문에 빼도 네.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아유. 이 사건은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에서 해결을 했어요. 뭐 허 형사, 최 형사, 김 형사, 백 형사, 또 김 형사, 그다음에 차 팀장 이렇게 여러 사람 이 형사들 이름 안 부르겠습니다. 네. 하도 훔쳐가 싸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네. 징역 뭐 25년 내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년 내외 완벽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게 인터넷 세상과 현실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네요.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고요. 광범위하게 예. 요 사건은 제가 볼 때 초기의 현장 분석을 참 잘했습니다. 면식범에 면식범에 의한 원한성 살해다. 예. 요렇게 이 초기 어떤 키를 잡은 게 예. 주요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안 바꾸신 것도 예.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주로하고 침입로 같은 거 이거 범죄 재구성을 참 잘했어요. 네. 그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거 고생했대요. 이게 온라인 공간 전수조사.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그거를 또 연장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쉽게 이렇게 네. 연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사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요. 하늘이 하늘이 있는 있는 거예요. 겁니다. 진짜 예. 어쩌면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그놈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냐고. 그러니까요. 근무했고 며칠 전에 왔다니까 며칠 전을 따지기 위해서 이 근무일지 확인하니까 그 당일날 딱 맞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음 놓고 잡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진짜 아구가 딱딱 맞았어. 탁탁탁탁 하면서 검거를 쉽게 했는데 네. 또 한편 생각하면요 고생 무지하게 한 사건이거든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거. 몇 명을 지금 이 몇백 명을 몇백 명을 고생 엄청나게 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이 사건이 해결돼서 요거는 뭐 찜찜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딱딱딱. 예. 예, 아마 다만 이제 강도 살인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도 목적으로 들어가서 강도하는 과정에 사람을 죽이면 이제 강도 살인이 되는데 예. 이 경우는 살인 플러스 절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살인 플러스 절도. 네네. 그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완전 살인, 다르죠. 절도, 경합범하고 네. 강도 살인하고는 영판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얘는 미리 이 도구를 준비해 가지 않고 따지러 간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우발적인 그 인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우발성도 일정 부분 인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무기를 받는다거나 사형 언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교수님 이렇게 감정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특히 또 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한 템포 이렇게 좀 피하는 게 당연히 피해야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네. 볼 때는 장 씨 같은 경우에 이 고 씨가 와가지고 그 아침에 오전부터 쫓아왔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렇죠. 밤새도록 갈등하고 씩씩거리다 온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맞아요. 왔다면 예.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라면 감정이 지금 복받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을 얼떨결에 문 열어줘서 할 수 없이 들어왔다면 조금. 그거 대처하는 거는 굉장히 침착해야 돼요. 맞아요. 절대 감정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조금 달래고 일단은 이렇게 그래 좋아 보내고. 그러면 일단 좋아 앉아봐 그럼 얘기 차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차 한 잔 주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맞아요. 예. 그러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감정이 이어지던 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고 슬기롭게 이웃집 부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네. 무슨 이런 징후를 저 환경을 만든다든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대처를 너무 이렇게 인터넷 공간식으로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있을 수도 없겠지만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꼭두 새벽에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서 뭔가 식식거리며 따진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엄청나게 식식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감정이 맞아요. 고조돼가지고 눈 뜨자마자 쫓아온 사람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1시간 더 차를 거리를 전주에서 광주까지 차를 끌고 올 정도였다면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을 대하는 대처 방법은 좀 슬기로웠어야 돼요. 네, 조금. 아니 뭐 돌아가신 분을 무슨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게 전혀 아니죠. 아니고 추워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상황 만약에 그 비슷한 상황 겪게 되셨을 때 그럼요. 좀 자극하기보다는 그럼요. 조금 이렇게 침착하게 좀 다운시키는 그런 누르고. 대처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 또 특히 교수님 이렇게 사람이 그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감정에 이렇게 딱 그 감정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사고가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한쪽으로 편향돼서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할 거야, 따질 거야, 화낼 거야, 이런 그 사고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걸 좀 자극해가지고 막 같이 맞서 싸운다 그러면 그게 누그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그 어떤 교훈이 꽤 있어요. 어떤 채팅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현실하고 이 사이버 공간 그 사이에 구분 없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서 했던 그 A라는 성격이 저기 가서 B로 그냥 난폭하게 발현되다 보니까 막 공격적인 성향으로 적을 막 만들어 버리고. 맞아요. 적이 만들어지면 그게 또 현실로 와가지고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중되고 매몰되면 사고 나요. 맞아요. 꼭. 꼭 이 그래요. 여성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안에서의 제2의 인격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이런 비극으로 다가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 저희가 명복을 빌고요. 네. 뭐 이 고가라는 놈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아유, 그럼요. 나쁜 사람을 죽인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놈은 뭐 상응하는 만치 처벌을 받고 혼나야 되는데 그럼요. 누가 화난다고 사람을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은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발생했던 2007년도에 네. 오치동 주부 살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여튼 뭐 졸지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애도 13살 뭐 이런데 지금 얼마나 그 충격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요. 또 그 장면을 본 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애가 또 하필이면 엄마를 봤잖아요. 네. 뭐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 오치동 주부 살인 사건 229화 네. 9회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